오늘은 한국 유학을 하는데 얼마 정도를 쓸 거를 예상하고 오면 될까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 유학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걱정이 바로 돈일 겁니다. 라이센스를 따는데 얼마나 들까? 생활비는 얼마나 들까? 그럼 나는 얼마를 모아서 가야 할까? 라는 부분인데, 생활비는 얼마를 잡아야 될지, 또 생활비를 잡을 때 어떤 걸 고려해야 될지, 지역은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트레이닝 비용은 얼마를 예상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유학 오시는 분들이 아마 학교들을 알아보면서 가장 속아 넘어가기 쉬운 게 웹사이트에 나오는 가격만 보고 저 정도 돈이면 라이센스를 다 따는구나인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웹사이트 두 개를 비교를 해놨는데, 한 군데는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좀 해놨고, 한 군데는 거의 미니멈만 계산을 해놓고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라이센스를 따는데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관과 함께 타는 듀얼 시간 얼마, 혼자서 솔로로 타야 하는 시간 얼마. 그래서 학교마다 이게 다 다른데, 웹사이트에서 나오는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읽고 어떻게 조금 더 정확하게 모아야 할 돈을 계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가장 중요한 학비에 대한 계산을 먼저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라이센스를 따는데 이제 기본 요구 조건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이거는 이제 Canadian Aviation Regulation 421을 검색하면은 각 라이센스에 필요한 요구 조건들을 찾아보실 수 있는데, 우선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어떤 과정이 있고 어떤 라이센스들을 내가 따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제가 이전에 올린 과정에 대한 설명 영상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가장 첫 번째, PPL을 취득하는데 기본 요구 조건은 이러합니다. 그리고 CPL에 필요한 요구 조건은 이러합니다. 멀티 엔진 그리고 그룹 1 IFR 레이팅을 따는데 필요한 요구 조건들은 이것들입니다. 교관 과정을 마치는데 필요한 조건은 이러합니다. 그럼 우선 지출 요소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행기 비용, 시뮬레이터 비용, 교관 비용, 브리핑하는 비용, 헤드셋 사는 비용, 책 사는 비용, 온라인 코스, 필기 실기 시험, 라이센스를 발급할 때 처리 비용, 메디컬, 학교 등록 비용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선 계산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알아보자면, 교관과의 브리핑 시간은 대략 비행당 평균 0.5 정도씩 30분 정도, 비행시험을 준비할 때라던가 간혹 가다가 크로스 컨트리 가기 전에 긴 브리핑이라던가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여유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라운드 스쿨 가격도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또 따로 넣어야 하고요. 시뮬레이터 가격, 이것도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이제 요구 조건에 맞게 최소한으로만 씁니다. 그리고 이제 비행기 가격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자, 우선 PPL 계산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비행을 했던 거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저는 이제 PPL 같은 경우 88시간이 걸려서 땄고, CPL 같은 경우 제가 끝마쳤을 때 216시간을 가지고 끝냈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조금 적어질 수도 있고 많아질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저는 이게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정도의 시간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을 하시면 금액을 현실적으로 계산을 하시는데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우선 아까 말했던 요구 조건 중에 듀얼 시간이 미니멈이 17시간이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더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비행 시험을 가기 전이라던가 비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같은 레슨을 반복하게 되죠. 그런 경우에 또 추가로 드는 비용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 제 기준 이제 플라이 테스트 1.5시간 포함해서 총 54.5시간의 듀얼을 했고 33.5시간의 솔로 시간으로 PPL을 취득했습니다. 53시간이 학교에서 이루어진 듀얼이라고 했을 때 비행 수가 제가 세보니까 54번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브리핑을 한 40번 정도 했다고 예를 들면 한 20시간의 브리핑, 시험 준비할 때나 다른 브리핑들을 받을 때 여유 있게 10시간 정도 했을 때 한 30시간의 브리핑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대략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제가 이렇게 화면에 띄워드리는 지금 이 정도 금액이 나올 겁니다. 학교마다 이렇게 비행기 가격도 다르고 하니까 가고자 하는 학교를 찾아보시고 거기서 비행기 가격, 교관 가격을 넣어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얼추 비슷하게 나오실 겁니다.
이제 CPL도 비슷하게 계산하시면 되는데 제 기준으로 또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PPL, CPL 총 합해서 216시간에 끝났다고 했는데 대략적으로 제 비행은 이제 듀얼 44시간, 솔로 77.9시간, 대기 비행 26시간이었는데 듀얼에는 7.2시간의 밤비행 듀얼도 포함됐고요. 솔로에는 7.3시간의 밤비행 솔로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솔로 시간 77.9시간에는 타임 빌딩도 포함됐고 플라이 테스트를 보는 것도 포함이 됐습니다. CPL 과정을 요약을 하자면 대략 이렇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PPL하고 CPL 가격을 전체를 하나로 보셔야 되는데 PPL 때 예를 들어서 100시간을 탔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 100시간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CPL을 따는데 필요한 그 200시간에 포함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88시간의 PPL을 땄지만 결국 끝날 때 그 미니멈보다 40시간을 더 탄 게 아니라 그냥 216시간에 딱 탄 겁니다. 그래서 금액을 계산하실 때 PPL과 CPL 전체를 하나로 보셔야 됩니다. 멀티 IFR 비용은 크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건 없습니다. 솔로 비행 자체가 없고 모두가 듀얼이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요구사항도 아니고 학교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기 때문에 솔로 비행 자체를 주지를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멀티랑 IFR 통틀어서 28시간을 탔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멀티 레이팅 따는데 시험 포함 12시간을 탔고요. 나머지 16시간은 IFR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모두 듀얼이었기 때문에 28시간의 교관 그리고 비행기 비용을 추가로 그리고 저는 이제 5시간의 시뮬레이터를 탔습니다. 그래서 멀티 IFR 금액을 요약하자면 대략 이렇습니다. 교관 과정 같은 경우도 이제 멀티 IFR과 비슷하게 대부분이 듀얼 비행입니다. 간혹 가다가 이렇게 솔로를 보내는 학교도 있습니다. 비행기를 계속 왼쪽에서 이렇게 앉아서 비행하다가 교관이 되면서 오른쪽에 앉아서 하기 때문에 이게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좀 연습하고 와라 이러면서 비행 연습을 시키려고 솔로를 보내는 경우들이 있죠. 교관 과정 같은 경우는 브리핑이 조금 더 많습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라서 우리가 PPL 할 때 교관이 하던 브리핑을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서툴기 때문에 브리핑이 조금 더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험은 필기와 실기 시험을 보셔야 되고요. 대략적으로는 30시간의 비행시간과 30시간의 브리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관 과정 하는데 드는 돈을 요약하자면 대략 이렇습니다. 네, 이제 트레이닝에 드는 비용을 조금 알아봤는데요. 생활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생활비가 얼마나 드는지는 사실 내가 어디에 사는지, 먹는 거 뭐 사 먹는지 만들어 먹는지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라고 좀 말씀을 드리기는 애매합니다. 어느 정도 감은 좀 잡으실 수 있게 최대한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당연하지만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할 때 계산해야 될 금액들은 우선 첫 번째, 차. 이제 캐나다에서 생활하면서 사실 자동차는 거의 필수입니다. 장을 봐도 그렇고 학교를 다닐 때도 그렇고 어디를 가도 공항들은 보통 조금 외진 곳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땅덩어리가 너무 넓기 때문에 차가 없으면 사실상 힘듭니다. 대중교통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마다 대중교통 먼슬리 패스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걸 알아보시면 좋겠죠. 두 번째, 자동차를 샀으면은 이제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차종, 연식, 지역, 운전 경력 등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K3를 타고 다녔었는데 대략 1년에 2,200불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보험은 1년에 2,000에서 2,500불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기름값, 현재 2024년 기준 리터당 가격이 BC주가 대략 1불 70, 온타리오가 1불 50 정도인데 이건 이제 가격은 구글맵으로 캐나다에 있는 주유소를 찾아보시면 가격을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대략 30분 거리에 출퇴근을 주 5일 정도 했을 때 현재 가격 기준 정도로 아마 한 달에 200에서 250불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어떤 게 포함된 플랜이냐 어떤 통신사와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것도 대략 30에서 80불 정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렌트, 이것도 방을 구하냐 집 전체를 빌리냐 홈스테이냐 아니냐 뭐 지역은 어디냐 등등 변수가 많은 것이 바로 이 렌트죠. 렌트 같은 경우는 뭐 웹사이트가 다양하지만 가장 쉽게 가격을 비교해 볼 수 있는 데는 키지지라던가 페이스북 마켓, 크레이글리스트 이런 데가 가장 대표적인 웹사이트니 여기서 찾아보시면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겁니다. 지역 같은 경우 가능하면 공항 가까운 곳에 위치를 잡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거리가 30분은 넘기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지 비행할 기회가 생겼을 때 빠르게 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들이 많습니다. 생활비를 계산하실 때 기간 같은 경우는 트레이닝 기간을 넉넉 잡아서 2년에서 2년 반 정도 잡으시면 교관 과정까지 하시는데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캐나다 항공 유학을 준비하는데 얼마 정도를 준비해야 될까에 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정보를 잘 비교를 해보시면은 웹사이트에 표기된 가격을 보실 때 뭐가 뭔지 금액을 현실적으로 계산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